여보세요? 아가, 어제 택배로 보낸 반찬 잘 받았니?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 잠깐만요. 그리고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그 택배 온 반찬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사모님, 이거 시어머님이 보낸 반찬인데요. 또 버려요? 냉장고에 냄새 배요. 버리기 아까우면 당장 1층 수위 아저씨한테나 갖다 주던가요. 빨리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새워 만든 된장찌개, 장아찌, 멸치볶음. 아들이 무척이나 좋아했던 반찬들이었습니다. 아가, 내 말 들리니? 아, 어머님. 네, 잘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전화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냄새 난다고, 버리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몰랐습니다. 경비실로 버려진 그 반찬들이 68억의 문을 열 거라는 걸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른 봄 아침 충남 남천군의 작은 마을 정류장에는 7시 서울행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70을 훌쩍 넘긴 박순이 할머니였습니다. 손에는 보자기에 싼 반찬 꾸러미와 얇은 손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보내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통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지요. 이제 조카 결혼식이라도 핑계 삼아야 아들 얼굴 보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논밭과 산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남편 박철수 씨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남긴 건 낡은 집 한 채와 아들에 대한 미안함 뿐이었지요. 순이는 가끔 남편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외롭지 않았어요. 영감, 우리 아들 서울 가서 잘 사나 봐요. 아들 박민수는 서울에서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어요. 며느리 이연주는 강남 출신의 당찬 여자였지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순이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 나를 불편해하는구나.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참았어요. 며느리 현주가 시집 온 뒤로 아들은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만 했지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좋겠어요. 버스는 3시간을 달려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나 도착했다. 아, 그래요, 어머니. 잠깐만요. 전화 너머로 며느리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오셨대. 며느리의 목소리는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듯 여유로웠어요. 갑자기요? 말도 없이요? 내일 결혼식장으로 오시는 것 아니었어요? 여보, 우리 오늘 골프 약속 있잖아요. 그분들 다 당신 거래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오셨는데 하루쯤은. 아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럼 내가 호텔 예약해 드릴게요. 어머님 편하시게 호텔로 모셔요. 며느리는 재빠르게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몇 번의 터치 끝에 역 근처 숙소 하나를 예약했어요. 가격은 48,000원이었습니다. 이름은 스테이 호텔. 사실은 낡은 모텔이었지요. 그러나 며느리는 아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호텔 예약했어요. 어머님 편하시겠다. 순이는 며느리가 알려준 주소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는 주소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호텔이요? 여기 모텔인데. 순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낡은 간판에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허름한 모텔이었어요. 방은 좁았고 시트에서는 습기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고가도로 소음이 끊이지 않았지요. 순이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내일 아들네 집에 가져다 줄 것들이었지요. 호텔이라더니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호텔이라더니 모텔이구나. 모텔이요? 여보가 분명.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호텔이 만실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하루만 주무시고 내일 식장 가셨다 내려가실 거니깐 오늘 하루는 거기서 푹 쉬세요. 지금 저희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녀는 반찬통을 쓰다듬었어요. 밤새 만든 정성이 내일은 아들의 밥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일주일 전 순이는 보통 때와 같이 택배 상자에 정성껏 반찬을 담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장아찌, 손수볶은 멸치, 아침마다 먹던 오이 무침. 하나하나 통에 담으며 순이는 웃었어요. 우리 민수 이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택배는 이틀 만에 강남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 택배를 뜯으며 반가워했어요. 어머니가 보내셨네. 하지만 현주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이런 거 냄새가 역해요.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그래도 어머니가. 여보는 늘 그래요. 언제쯤 우리 집, 내 입장 생각할 거예요? 이런 거 냉장고에 넣으면 다른 음식에 냄새 배요. 안 그래도 좁은데. 현주는 반찬통을 하나씩 검은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민수는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현주는 봉지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경비실로 내려갔어요. 경비실에는 새로운 50대 후반의 수의, 김태수 씨가 저녁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아저씨, 이거 드세요. 현주는 봉투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저희 집 입맛엔 안 맞아서요. 태수는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 짭조름한 멸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참, 다음엔 이 주소에서 택배 오면 그냥 아저씨가 가지시든 버리시든 해주세요. 현주는 차갑게 말하곤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태수는 봉투를 들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는 순간 고향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경상도 시골 마을,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맛이었어요. 이 맛 고향 맛이네. 태수는 천천히 반찬을 음미했습니다. 장아찌는 아삭했고 멸치볶음은 달콤했어요. 오이 무침은 시원했습니다. 이런 정성을 버리다니. 태수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는 충남 남천군 군청에서 일하던 공무원이었어요. 토지관리과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명예퇴직을 했어요. 아내의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퇴직금은 다 병원비로 나갔고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태수에게 남은 건 새로 일하게 된 이 경비실 일자리뿐이었습니다. 월급은 190만 원이었어요. 그나마 이 아파트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태수는 반찬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 반찬 만든 분 어떤 분일까?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아파트 앞을 청소하다가 현주를 마주쳤어요. 현주는 헬스장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모님, 어제 반찬 정말 맛있었어요. 누가 만드신 건지. 그냥 시골에서 보낸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현주는 무뚝뚝하게 답하고는 가버렸어요. 태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시골이라? 그는 오랜 직업병으로 된장 맛만 봐도 어느 지역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 구수한 맛은 충남 남천군 특유의 매주 맛이었습니다. 혹시 태수는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경비실로 돌아갔어요.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퇴직 전 마지막으로 처리하던 업무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소정면 128번지 소유자 미상, 보상금 미지급건. 그 땅은 정부 개발 사업으로 수십억의 보상금이 책정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소 이전 오류로 소유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태수는 퇴직 전까지도 그 땅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설마 이 반찬이 그 동네에서 온 거라면? 태수는 수첩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쩌면 이 반찬을 만든 사람이 바로 그 땅의 주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순이는 모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 고가도로 소음이 귓가를 때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순이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책이나 할까? 모텔 앞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청소차 소리가 들렸어요. 순이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들네 아파트가 여기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발길은 자연스레 그쪽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경비실 앞에서 누군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어르신,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태수는 순이를 처음 보는 얼굴로 여겼습니다. 순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혹시 이 아파트 사세요? 아니요. 아들이 여기 살아요. 아, 그러시구나. 일찍 오셨네요. 추운데 안으로 들어오세요. 태수는 순이를 경비실로 안내했습니다. 경비실 안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있었어요. 한 잔 드세요. 밖이 아직 쌀쌀해요. 고맙습니다. 순이는 보리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태수는 순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어느 동에 사세요? 1502호요. 박민수 어머니예요.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1502호 그럼 며칠 전에 사모님이 주신 반찬,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게 제가 만든 거예요. 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 반찬 정말 맛있었어요. 제 고향 어머니 생각났어요. 경상도 맛은 아니었지만 그 정성이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어요. 순이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며느리가 입에 안 맞는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정성을, 그 맛을 모르다니. 태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혹시 어머님 남천군에서 사세요? 네, 맞아요. 남천군 소정면이에요. 태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편분 성함이 박철수 씨세요? 순이는 놀라 태수를 쳐다보았어요. 어떻게 아세요? 어머님, 저 원래 남천군청 토지과에서 일했어요. 30년 동안요. 그런데 퇴직하기 전에 못 찾은 땅 주인이 한 분 있었어요. 박철수 씨, 소정면 128번지 땅 주인이요. 순이의 손에서 차 잔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128번지, 그거 우리 영감이 산 땅인데. 어머님, 그 땅, 지금 정부 개발 사업 지역이에요. 보상금이 책정됐는데 주소 이전 오류로 연락이 안 됐어요. 제가 퇴직하면서도 못 찾아서 후임한테 인수인계했는데. 보상금이요? 네. 제가 퇴직할 때만 해도 50억 정도였어요.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순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50억이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어머님, 내일 당장 군청에 가보세요. 제가 후임 번호 드릴게요. 태수는 재빠르게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적어 주었어요. 순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영감 당신이 맞았네요. 금싸라기 땅이라더니. 두 사람은 새벽 경비실에서 기적 같은 만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냄새 난다고 버려진 반찬 한 봉지가 잊혀진 땅의 문을 열고 있었어요.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머릿속은 온통 그 땅 생각뿐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식이 끝나자마자 골프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순이는 다시 혼자 시골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어요. 128번지 정말 우리 땅일까? 집에 도착한 순이는 남편의 유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장, 먼지 쌓인 상자들. 그 속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어요. 수첩에는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5월 3일. 소정면 128번지. 평당 3만 원. 친구 말로는 나중에 개발된다고 함. 금싸라기 땅. 우리 민수한테 물려주자. 순이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영감, 당신 그때 그 땅 진짜 샀구나. 남편 박철수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만 가끔 친구들 말을 듣고 투자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실패했지만 이 땅만은 끝까지 믿었어요. 언젠간 이 땅이 우리 아들 효자 만들어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 소식은 없었고 세월만 흘렀어요. 남편은 3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이는 그 땅의 존재조차 잊고 살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남천군청을 찾았습니다. 토지과에서 태수가 알려준 후임 최 주사를 만났어요. 혹시 소정면 128번지 땅 주인 찾으시는 거 맞죠? 최 주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맞습니다. 박철수 씨 명의인데 주소 이전이 안 돼서 연락이 안 됐어요. 혹시 본인이세요? 아니요, 제 남편이에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속인이시네요. 어머님, 이거 큰일입니다. 최 주사는 서류를 꺼냈어요. 이 땅이 정부 광역 개발 사업에 포함됐어요. 작년에 보상금이 확정됐는데 주인을 못 찾아서 공탁 중이었어요. 보상금이. 최 주사는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68억 원입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68억이요? 네. 상속 절차 마치시면 바로 지급됩니다. 서류 준비해 오세요. 호적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인감증명서. 최 주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순이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진짜 저 땅 주인이 맞나요? 네, 어머님. 27년 전에 남편분이 정식으로 매입하신 땅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다 나와 있어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순이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영감, 당신 말이 맞았어. 금싸라기 땅이었어.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남겨준 거였어. 그날 저녁 순이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평생 몰랐을 거예요.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그 반찬 덕분에 오랜 숙제를 풀었어요. 아저씨, 혹시 이 일 끝나면 제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생각해 둔 게 있어요. 이 돈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어요. 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돕겠습니다.
4개월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상속 절차를 마치고 보상금을 받았어요. 68억. 평생 본 적 없는 돈이었지요. 순이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아들에게 줄까도 생각했지만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냄새 난다며 버렸던 그 반찬들, 그날의 차가운 목소리, 모텔을 호텔이라고 했던 그 거짓말. 아니야. 이 돈은 내가 쓸 거야. 영감이 나한테 남긴 거야.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마을 중심의 작은 가게를 열기로 했어요. 이름은 은양 반찬 가게. 은은한 향기, 순이의 이름순을 한자로 쓴 은을 따서 지었습니다. 태수는 경비 일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왔어요. 순이의 가게 매니저 겸 동업자가 되었지요. 순이는 보상금 중 10억을 투자해 가게를 현대식으로 단장했습니다. 정갈한 인테리어, 깨끗한 주방, 위생적인 포장 시스템. 가게는 금방 소문이 났어요. 정성스러운 반찬, 구수한 맛, 진심 어린 정성.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서울에서도 주문이 들어왔고 백화점 입점 제안도 받았지요. 어머님, 이대로면 1년 안에 전국 체인 가능합니다. 태수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웃었어요. 천천히 가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무렵 서울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현주의 친정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현주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잘못된 투자로 40억의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주는 울먹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회사 망했어요. 뭐라고? 채권자들이 우리 친정집까지 가져간대요. 민수는 현주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채권자들이 민수네 아파트까지 찾아왔습니다. 현주 아버지가 민수 명의로도 담보를 설정해놨던 것이었어요. 장인은 사위 몰래 서류를 위조했지요. 이 아파트 한 달 안에 비워주셔야 합니다. 민수와 현주는 살던 강남 아파트를 내줘야 했습니다. 집값 15억짜리 아파트였지요. 그 외에도 장인의 부도로 인해 빚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월세 90만 원, 18평짜리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다 제 아버지 때문에. 현주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민수도 지쳐갔어요. 회사에서는 장인 부도 소식이 알려지며 승진해서 누락됐습니다. 과장님, 요즘 힘드시죠? 그래도 힘내세요.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민수를 짓눌렀습니다. 현주는 변했습니다. 헬스장을 끊었고 백화점에도 가지 않았어요. 가사 도우미도 보냈습니다. 직접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했어요. 마트에서 할인 제품을 샀습니다. 이 고기 오늘까지라 반값이네. 이거 사자. 여보, 괜찮아. 우리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 하지만 현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알겠어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어머님이 왜 그렇게 아끼며 사셨는지. 어느 날 밤 현주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한테 연락해봐요. 어머니한테? 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어머니가 돈이 좀 있으시다면. 민수는 머뭇거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무슨 돈이 있겠어.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데. 당신 예전에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어디 땅을 샀다고. 그거라도 팔면. 그 땅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찾지도 못했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현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전화라도 해봐요. 어머니한테 제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민수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았어요. 한 번,
2번, 3번.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받질 않으시네. 직접 가요. 지금 당장. 그날 밤 민수와 현주는 헌차를 몰고 시골로 향했어요. 강남 아파트 살 때 타던 수입차는 이미 팔아버린 뒤였습니다. 차 안에서 현주는 계속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시어머니 반찬을 냄새난다고 버리고 모텔에 보내고 어머니한테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까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골에 도착한 민수와 현주는 놀랐습니다. 마을 입구에 깔끔한 간판이 보였어요. 은양 반찬 가게. 가게 안에는 손님들이 가득했고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반찬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어요. 아파트 경비실에 있던 태수였습니다. 현주는 얼어붙었어요. 그때 그 수희 아저씨? 순이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왔니? 밥 먹었니? 어머니 이게 무슨 가게 하나 차렸단다. 냄새나는 반찬 파는 가게지. 민수는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현대식 인테리어, 깨끗한 진열대, 포장을 기다리는 손님들. 이 정도 가게를 차리려면 적어도 몇 억은 들었을 거였어요. 어머니, 돈은 어떻게 해? 순이는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손님들 다 보내고 얘기하자. 1시간이 지나서야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순이는 준비 중 팻말을 걸고 아들과 며느리를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태수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현주는 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일어나거라.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반찬을 냄새 난다고 버렸어요. 모텔에 보냈어요. 어머니를 4만 원짜리로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현주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현주를 일으켜 세웠어요.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 어머님.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돈은 어디서? 순이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남긴 땅이 있었다. 너한테 물려주려고 사놓은 땅. 그게 개발되면서 보상금이 나왔어. 68억. 민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68억이요? 그래. 그 돈으로 이 가게를 차렸고 나머지는 은행에 넣어뒀어. 현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그럼. 순이는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힘들다는 거 알아. 아파트 빼앗기고 월세로 이사 갔다는 것도 알아. 내 아버지 부도 났다는 것도. 민수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라. 서울 소식도 시골까지 오더라.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사실 너희 전세 들어간다는 소식 듣고 전화할까도 생각했어. 하지만 안 했어. 너희가 먼저 고생을 좀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현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힘들었어요. 18평 아파트에서 살면서 마트 할인 제품 사고 제가 직접 청소하고 그러면서 알았어요. 시어머니 반찬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조금 알겠구나. 어머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저희가 빚이 많이 생겼어요. 제발.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주야, 내가 날 도와준 적이 있니? 현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없어요. 전 어머니한테 못되게만 굴었어요. 그래. 넌 내가 사흘밤을 꼬박 세워 만든 반찬을 냄새 난다고 버렸지. 가사도우미한테 경비실에 갖다 버리라고 했어. 전화로 다 들었단다.
그리고 날 호텔에 묵게 해준다며 모텔에 보냈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버린 그 반찬이 이 태수 씨를 만나게 했어. 그리고 이분이 내가 잊고 있던 땅을 찾아줬지. 내가 냄새 난다고 버린 그 정성이 내 인생을 바꿨어.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려던 땅이었잖아요. 순이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너한테 주려고 그 땅을 샀어. 하지만 넌 날 찾아온 적이 없었지. 며느리가 날 내쫓듯 모텔에 보냈을 때 넌 골프를 쳤어. 결혼식 끝나자마자 날 버스에 태워 보냈고, 그건 넌 날 사랑한 적이 없어, 민수야. 나도 알아. 내가 며느리 눈치 보는 것도 알고, 내가 편한 게 나랑 멀리 사는 거란 것도 알아. 순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너희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 사람은 고생해봐야 배운다고. 그래서 기다렸단다. 현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순이는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10억이다. 민수와 현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수야, 넌 이 가게에서 석 달간 일해라. 태수 씨 밑에서 배워라. 반찬 만드는 법, 손님 대하는 법, 정성이 뭔지. 그걸 배우고 나면 너희한테 이 돈을 주마.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주야, 넌 매주 한 번씩 여기 내려와. 나랑 같이 일하자. 내가 버렸던 그 반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배워라. 현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순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은 냄새로도 품격이 드러나더라. 이제 너희한테서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어요. 된장을 끓이고 멸치를 볶고 장아찌를 담갔습니다. 손님을 대하고 청소를 하고 배달을 갔어요. 현주는 매주 시골로 내려와 순이를 도왔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을 대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삶을 이해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날 순이는 약속대로 통장을 건넸어요. 민수와 현주는 장인이 진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은양 반찬 가게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백화점 5곳에 입점했고 온라인 주문도 폭주했어요. 태수는 순이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순이도 민수도 현주도 마찬가지였어요. 냄새 난다고 버려졌던 그 반찬이 한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이제 가장 품격 있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작은 정성 하나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진심 어린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